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뛴 국가대표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국가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6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선수들의 골이 터져서 더 기쁜 그런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그리고 정우영의 골까지 터지면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국내 팬들 앞에서 골을 넣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또 고무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골잔치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린스만호의 3연승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현재 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Come home please now, 소니. 제발 손흥민 집으로 돌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트넘 공식 계정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 대해서 이 미국 토트넘 공식 SNS에서 직접 단 댓글이라서 더더욱 화제가 됐거든요. 마치 집으로 참전 용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떤 절실함이 느껴지는데, 오늘 경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했지만 사실은 이 감독의 판단이 좀 아쉬웠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A매치 기간 다양한 국가대표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경기 중 하나는 바로 이탈리아 그리고 잉글랜드의 경기였습니다. 거기에서 비카리오와 케인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 했고, 비카리오는 사실은 이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돈나룸마가 지금 지속적으로 붙박이 주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비카리오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 부분은 좀 아쉽고, 우도기가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우도기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것 자체도 경사였는데, 일단 선발로 또 나서게 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국가대표팀에서 알아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에게는 또 굉장히 희소식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전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출전하지 않은 게 다행인 선수도 있었는데 바로 메디슨입니다. Best bit about the game. 이 게임의 가장 좋은 점은 메디슨이 벤치에 있었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휴식이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디슨도 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현재 최전방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사실 메디슨도 굉장히 대체하기가 어려운 자원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이 장면에 굉장히 주목했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메디슨, 우도기, 그리고 비카리오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같이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중간에 지금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메디슨,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 그리고 우도기가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튼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뛰지 않은 게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토트넘의 선수들이 굉장히 지쳐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국가대표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 주요 해외파 선수들 모두,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골을 넣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대표팀인데, 제가 우려했던 장면이 터지기는 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의 장면인데, 제가 이 베트남전과의 경기 이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이제 좀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내가 열정을 불살라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한국 축구는 이제 뭔가 발전되기 전에 한국 축구는 아무래도 체력, 열정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뭔가 기술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 뭔가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는, 말하자면 굉장히 고급 단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베트남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체력, 열정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박항서 감독과 함께했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일본 대표팀을 과거에 맡았던 트루시에 감독이 이제 맡으면서 점점 더 조직적인 팀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후방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한다던가, 압박을 뭔가 좀 대처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서툴었죠.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2대1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골각이 나오죠. 골각이 나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달려 들어가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의 두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달려 들어가는데, 이 두 선수들이 아무래도 손흥민을 막기는 역부족이죠. 거의 비슷한 위치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한 박자 빠르게 이제 공을 차내서 이제 그 공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악의적인 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정도로 내가 태클을 하면 막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못 막을 생각을 하고 몸을 던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베트남 선수들의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한문철 변호사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이게 과실 5대5. 손흥민 선수는 이제 문제가 없고 다른 베트남 선수 두 명이 충돌했는데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끼면서 샌드위치처럼 이제 끼면서 강력한 피해자가 되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다시 다른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고 이 두 선수는 이 앞에 끼어든 거죠. 끼어들었습니다. 이 끼어들기 문제가 있죠. 깜빡이도 안 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일단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웃으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을 뺏어내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서 이제 파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라? 레드카드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한문철 변호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면으로 리플레이 봤는데 이 무릎이 손흥민 선수의 발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제 목격자도 있죠. 목격자도 있는데 이게 레드카드까지 나올 만한 장면이었냐. 특히 이제 프렌들리잖아요. 그 친선 경기인데 친선 경기의 목적 자체가 양 팀의 어떤 경기력, 어떤 전술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이제 맞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느낌인데 한 명이 빠지면은 가뜩이나 한국이 강한데 베트남에서 한 명 빠진다. 이게 뭐 평가전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의아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나 이 심판까지도 손흥민의 건강을 걱정했다. 진짜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조마조마한 모습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막 주춤주춤 거리는 모습, 뭔가 이렇게 절뚝절뚝 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고 사실상 후반전엔 교체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7분에는 이렇게 막 쓰러져 앉아버리고 토트넘 팬들이 이거 좋지 않아 보이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장면은 약간 페이크죠. 그러니까 발을 밟혔기 때문인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근육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인데 발을 밟힌 거면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치는 상황,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팬들의 걱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경기 시작 전에는 김민재 선수에게 이제 주장 원장이 달려있는 걸 보고서 오늘 경기 손흥민 안 뛰는구나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 연합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손흥민 선수 안 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 오후 5시쯤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서게 되었고 그 나선 이유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팬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 게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전해졌는데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싶었다 하더라도 클린스만이 교체를 시켰어야지. 하프타임 이후에 교체를 시켰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타임을 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아파 보이고 뭔가 절뚝절뚝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풀타임을 뛰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손흥민이 이미 다 큰 사람인데 그 정도 결정은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 국가대표팀에 대해서는 손흥민이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줘야 하는 뭔가 되게 헌신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팬들, 특히 자신을 보러 온 팬들에게 자신이 뛰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강직한, 강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굉장히 존경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자신의 의지로 뛴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손흥민의 의지를 꺾지 않은 클린스만에 대한 어떤 비판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다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국가대표팀은 6명의 선수들을 교체를 시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교체를 이후에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상황, 주저앉게 된 이 상황은 이제 77분에 일어난 상황인데 하필이면은 76분에 이제 마지막 교체까지 다 썼죠.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를 못하네 뭐 이런 얘기가 저때쯤에 나왔는데 그런데 양 팀의 교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봐도 좀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베트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격진을 교체했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지 않았죠. 물론 뭐 이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체는 했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공격 조합에 대한 실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진짜 웃긴 게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없는데 수비 라인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조규성 선수, 이재성 선수 이렇게 빼주긴 했는데 수비 라인을 다 바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비 조직에 대해서는 좀 건들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축구판에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가져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도기가 여기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변동이 크게 없는 수비진에서 한 자리를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도기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계속 뛰게 된다 이러면은 진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체를 다 시켰다.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그리고 설영우 이 라인을 지금 유지를 안 하고 바꾸겠다. 그러니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이 수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정을 안 한 상태인가? 뭐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격수들이 아무래도 피곤에 더 취약합니다. 왜냐면 이 공을 마무리한다는 이 작업, 이 골대에 공을 넣는다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시차 적응이라던가 몸의 피로도 이런 게 그 공의 방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아무래도 몸 자체를 써가지고 방어를 하는 수비보다는 공을 다뤄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피로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경기에서, 그러니까 A매치 마지막 경기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교체 운영상에서 뭔가 좀 지혜롭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1차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토트넘 경기죠. 토트넘 경기고 이 클린스만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사실은 이제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이 두 감독의 어마무시한 차이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브렌트포드전 로메로가 골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넣었냐? 메디슨이 이제 프리킥을 받아가지고 패스를 했죠. 근데 이 크로스를 그대로 냅다 이 헤딩으로 받아가지고 넣었습니다. 좋은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한 10분대 장면인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10분대에서 선제골을 넣은 로메로, 근데 표정이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수비 장면에서 은베모랑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은베모도 거구이고 이제 서로 맞아가지고 쓰러진 장면, 이것도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 필요한 사건인데 이게 이제 5대5였어요. 사실은 이제 공중에 떠가지고 서로 머리를 받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전반 되게 초반에 나왔습니다. 2분? 이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10분 때 이제 골을 넣었는데 로메로가 좀 이상한 겁니다. 막 엄청 골 넣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약간 맹해 보이고 뭔가 약간 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야 너 나와. 산체스랑 교체. 아니 토트넘 수비 라인이 문제가 있다, 뎁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문제. 지금 뭐 이렇게 길에 걸어다니는 3살한테 물어봐도 토트넘 수비 뎁스 문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산체스를 넣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결정입니까?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나오는데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좋겠습니다. 안 좋죠. 나 끝까지 뛰고 싶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랑 좀 비슷하냐면 팬들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손흥민의 마음, 선수로서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나는 끝까지 뛰고 싶다. 선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가지고 걸어 나가는데 이제 마음이 안 좋고 끝까지 달래줍니다. 로메로 괜찮아. 야 너 머리 아픈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막 뛸 필요는 없어 이러는데 로메로 기분 안 좋죠. 호이비에르랑 페리시치가 막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손을 내미는데 이거 손도 안 잡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론 나쁠 수 있죠. 나빠야죠. 자신이 풀타임을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뎁스도 없는 상황에서 로메로가 얼마나 자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겠습니까? 야, 이 산체스 괜찮을까? 저만 그런 생각을, 로메로는 훨씬 더 불안하죠. 산체스 괜찮을까? 근데 산체스가 뭐 이날 경기에서 뭐 나중에 이 실점을 한 거에 대한 원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튼 2대2로 비겼고, 토트넘이 아쉽게도 이제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상황에서 2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forced off, 강제적으로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디컬 팀에서 선수를 위해 교체해야 한다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머리 부상에 대해서는 저에겐 논쟁이 될 여지도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도 없다.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감독으로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감독이 할 일입니다. 선수는 계속 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선수의 일이고, 그리고 감독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래, 아니야, 이거를 판단해 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이 헤드 인저리,
머리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 심지어 다음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맨유와의 경기였는데 여차하면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안 내보내겠다. 너가 아프면은 내보낼 수 없다.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태도인 거거든요.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태도인 거죠. 그런데 자, 손흥민 선수가 팬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 게 용납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캡틴으로서, 선수로서, 국가대표팀의 영예를 알고 있는 선수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하죠. 근데 전반전에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나오고. 그래도 뭐 이제 뭐 라커룸에서 감독님 저 뛸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겠지만 그래도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물론 손흥민 선수는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선수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막 토트넘 유니폼 갖고 와서 사인 받고 막 존경한다고 막 인사하고, 그리고 막 손흥민 선수가 뛴 경기 이거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막 간직하려고 막 사진 찍고, 뭐 그건 당연한 일이죠. 손흥민 선수가 게다가 90분 풀타임으로 우리를 상대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선수들이 기뻐할 만한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해외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사실 베트남 선수들에게는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시간들을 준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결단처럼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좀 쉬게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큰 부상을 겪고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다행히 토트넘이 다음 라운드에서는 가장 마지막 경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팬들 앞에서 자신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하튼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서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책임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하나 보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조규성 선수 있죠. 조규성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위기만 이야기를 하자면 좋다. 그러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나 이 선수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선수들의 어떤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공 하나 이렇게 딱 던져놓고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존중해주는 면,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면에서, 그리고 이제 분위기에서는 좋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밖에 안 했지만, 책임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그리고 이 책임감이라는 문제가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이 감독과 계속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뭐 선수들만 발전하겠습니까? 감독들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축구 팬으로서 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이미 좀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계시고 나왔으면 좋겠다,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가대표팀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책임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축구계의 실상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팬으로서 하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